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자동차의 K3 GT5도어 모델입니다. K3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헤드램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 보더라도 포르쉐의 DRL이 4점식 DRL이 잠깐 연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론트 그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안쪽에 검은색하고 빨간색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출 성형 방식인데 굉장히 어려운 공정을 거쳐야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포인트들도 그릴에다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프론트 스커트도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이그로시 재질을 전방위적으로 좀 잘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감한 느낌, 공격적인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론트의 디자인은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특히나 이 캐릭터 라인들이 굉장히 과감하게 울룩불룩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차량보다는 밝은 차량을 선택을 하셨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뻗어지는 라인들도 상당히 잘 다듬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5도어가 어떻게 나올까 좀 약간 걱정도 했었는데 기아자동차 굉장히 멋스럽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전장은 4510mm, 전폭은 1800mm고요. 휠베이스는 2700mm입니다. 공차 중량이 약 1.3톤, 한 1400kg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경쟁력 있는 무게를 보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미쉐린의 18인치가 적용이 됩니다. 225, 40, 18 사이즈가 채택이 되어 있고요. 일반 타이어가 아니고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i30 N9과 같이 지금 기아의 K3 GT 5도어 모델도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기 위해서 타이어 선택까지 놓치지 않은 점은 저는 분명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직렬 4기통 1.6 터보 엔진 적용이 됩니다. 배기량은 1591cc고요. 감마 T-GDI 엔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 출력은 204마력, 토크는 27이고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의 매칭이 상당히 재미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보시면 별거 아니지만 이 접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국산 차량들에서 많이 좀 인색했었는데 이런 점들도 신경을 최근에는 많이 좀 써주시는 것 같고요. 정비성이나 이런 레이아웃 같은 것들을 보시면 상당히 잘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점으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시승할 때마다 얘기하지만 개수식 리프트 하나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게 좀 무게도 무겁고 비용이 많이 나가서 필요 있느냐라는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너가 이 엔진룸을 열 일이 그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겨울철에 워셔액이라도 보충하시려고 하면은 계속 이 본넷을 열어야 되는데, 남자인 제가 이 본넷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성 운전자거나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걸 열었다 닫았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안전 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전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 개수식 리프트는 꼭 추가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해치백 모델들은 이쪽 라인에서 굉장히 이뻐야 되는데 의외로 세단도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았지만 지금 해치백 모델이 저는 더 좀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라인들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위에 이렇게 깎아 올라오듯이 이렇게 뽑아지는 이 라인은 마치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요. 한번 이렇게 꺾으면서 뒤쪽으로 완만하게 떨어지고 여기서 한번 더 꺾어주는 이 느낌이 저는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테일램프의 디테일 물론 마음에 들고요. 처음에 K3가 등장했을 때부터 이 얄쌍한 디테일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런 디테일을 지금 GT 모델까지 5도어 모델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 점은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실히 해치백 모델답게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좀 더 안정감 있는 느낌,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 범퍼가 참 이쁜데, 개인적으로 범퍼라고 하는 거는 이 접촉이 좀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더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사실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툭 치게 됐을 때는 수리비가 조금 발생을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기에는 좋아요. 보기에는 좋은데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으로 디퓨저가 돼 있고 양쪽으로 배기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기음은 개인적으로 i30 N9보다 조금 더 과감한 느낌,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는 이 유리가 달려 있어서 게이트가 이렇게 같이 열리는 형태고요. 이쪽에서 버튼으로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열립니다. 자동까지는 아니고요. 이렇게 열리고
아이서티 N9에 비해서는 확실히 넓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닥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또 밑에까지 넓게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까지 보시게 되면 펑크 스리킷 총 3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밑에는 지금 펑크 스리킷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사물함이 갖춰져 있고, 그 위에 바닥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아까 시승할 때는 조금 소음이 나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공간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조금 파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잘 만들어 놓고, 커버링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소소한 부분이면 이렇게 도어 핸들도 있어서 요거 잡아당기면 이렇게 차가 닫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케이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지금 듀폰 타입이라고 그러나요? 스팅어가 나왔을 때부터 출연을 하게 된 그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도어를 한번 열어보면 문을 열었을 때의 느낌은 막 넓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시트가 조금 버켓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측면부터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는 앞에만 지금 자동으로 작동을 하고 뒤쪽은 수동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어락 원락 버튼 여기 이렇게 일자로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일체감은 좋은데 요거 약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각도를 틀어줬으면 조금 더 사용하기 편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이그로시 재질은 야간에 이렇게 살짝 은은하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들은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크렐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백포켓이 조금 작은 듯 합니다. 요건 내가 좀 불편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주시고 각도를 좀 깊게 꺾어 주셨으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시트는 투웨이 타일 럼버 서포트가 전동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죽 질감도 뭐 이 정도 그레이드, 그러니까 이 차의 등급을 생각을 했을 때는 충분히 고급감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질도 나쁘지 않고 안장의 날개 부분하고 등받이 날개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솟아있는 편이라서 몸을 잘 잡아줍니다. GT카라고 하는 성격에 좀 잘 맞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승 차량이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열선하고 통풍 시트 타공된 거 보이시죠? 갖추고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재질을 조금, 여기만 재질을 조금만 더 좋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살짝 남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좌측에 보시면 지금 LED 타입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는데요. 각도가 조사각에 조절이 됩니다. 클러스터 밝기 조절되고 기타 주행에 관련된 안전장치들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제트 엔진을 형상시키는 이 에어벤트는 마무리도 괜찮고 전 디자인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잡소리 이슈도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요. 조작했을 때의 느낌도 벤츠가 생각날 정도로 굉장히 좀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쪽에 타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시동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버튼 시동이 적용이 되고요. 4기통 터보 엔진은 그렇게 시끄러운 편은 아닙니다. 뭐 그러니까 주행을 할 때, 악셀링을 할 때는 약간 거친 반응이 느껴지지만 지금 아이들링 시에는 그렇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요. 클러스터는 2실린더 타입의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가운데는 정보 표시창이 조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지금 D컷, 아래쪽에는 이렇게 GT라고 써 있죠. 그래서 마무리도 이 측면에 보시면 타공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 있고, 스티어링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도 굉장히 이쁘고요. 크기도 적당하고 그립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스티어링에서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전화를 포함해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의 반응이 굉장히 좀 빠릿빠릿한 편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거리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물론 HDA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는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조금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치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잘 돼 있어서 저는 이 점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금 넓게 가져가 주셔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뉴 구성은 우리나라 차량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정전 터치 방식 역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안쪽으로는 아래쪽으로 길게 이렇게 자리 잡은 버튼들은 다소 좀 혼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걸 깔끔하게 이 안에 있는 메뉴하고 바깥쪽에 있는 메뉴를 적절하게 구성을 해줘서 하키 형태로 많이 쓰는 것들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볼륨이랑 이 푸시 타입 버튼이랑 노터리 타입으로 볼륨하고 전원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비상등은 제네시스 느낌도 조금 나는데요, 아닌가요? 조그맣게 마련이 되어 있고 네모 형태가 아니고 세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어벤트가 약간 작은 듯 싶지만 뭐 기능상의 불편함은 없었고요.
공조장치는 로터리 타입하고 푸시 타입 버튼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되어 있고, 뭐 기능이나 작동했을 때의 불편함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2단으로 구성이 돼, 요거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위쪽에 스마트폰을 거치하면 무선 충전이 가능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사물함으로 그대로 다 공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럭스 단자, USB 충전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갖춰주고 있습니다. 커버링 물론 되고요. 기어 노브는 디자인은 독특한데 그립감이 그렇게 막 손에 착착 감기는 느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아래쪽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손이 딱 말리는 느낌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선 시트 3단으로 조정 가능하고요. 통풍 시트도 3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스티어링의 열선이 켜고 끄는 것만 있는데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요거는 좀 2단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총 3개입니다. 스마트, 컴포트, 에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모드는 이 기어 변속기를 내린 상태에서 왼쪽으로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탁 쳐주시면은 이렇게 스포츠 모드가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컵홀더는 오픈 타입으로 2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조금 작고 뒤에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뒤에가 조금 낮고 앞에가 살짝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렇게 수동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런 데도 이렇게 GT라고 이렇게 살짝 엠블럼이 새겨져 있고요. 조석 수납함은 뭐 크기 적당하고 사용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닥을 조금 재질을 달리 가지고 가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는 기아자동차가 좀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암레스트 쪽은 마감을 여기 상단을 가죽으로 좀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안쪽에 공간 나쁘지 않습니다. USB 충전 단자를 이렇게 커버링을 해줘서 잘 갖추고 있는 점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이 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용을 해보시면은 위치가 적절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다시 한번 보시고요.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역시 장착이 되고 2단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공간은 글쎄요, 느낌적으로는 i30 N9보다는 조금 더 넓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 부분도 좀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레그룸을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엠보싱을 잘 처리를 해주고 가운데에도 이렇게 좀 다른 느낌, 우툴두툴한 느낌들을 잘 전달해주고 있어서 이것도 저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데는 확실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헤드룸은 조금만 더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외관의 디자인을 보시면 라인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헤드룸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뒤쪽에 앉아보면 제가 한 170 정도 되는데요. 저는 뭐 어떤 차를 타더라도 레그룸이 좁다라는 느낌이 별로 잘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성인 남자가 탔을 때 뭐 요 정도, 한 뼘 조금 안 되는 느낌, 주먹 하나는 좀 더 들어가는 그 정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에어벤트는 2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리어 쪽으로. 그리고 뒤쪽에서의 레이아웃을 보시면 수평을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실제 크기보다 조금 더 크고 안정감 있는 형태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기아자동차의 지금 이 대시보드 형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역시 공격적으로 아주 잘 디자인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썬루프가 파노라마 타입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반형 인슬라이딩 방식이 적용이 돼 있고 앞쪽하고 뒤쪽의 램프류들은 다 LED 타입으로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썬루프는 소음하고 진동을 생각을 해보면 뭐 파노라마보다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못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런 그 GT 차량 컨셉이면은 파노라마를 적용을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K3 GT 5도어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기어는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이미 많이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차량은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i30 N9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스펜션도 튜닝이 되어 있고 브레이크도 튜닝이 역시 되어 있고 타이어 선택이나 기타 여러가지 기능들이 i30 N9과 비슷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 미션의 로직만 조금 다른 걸로 전달을 받았는데 실제 운행에서는 어떤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고요. 지금처럼 100% 시내 주행에서는 제원상은 11km 정도의 연비가 측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약 9.5에서 10.5 사이
두 자릿수를 간당간당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실연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핸들링도 굉장히 가벼우면서 단단한 느낌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존의 기아자동차 또는 현대자동차의 세단들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만족스러운 서스펜션을 선사를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외관만 보고 이 차 이쁘다 라고 해서 사시는 분들한테는 다소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승차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한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됐을 때에는 저는 최고 15.8까지 연비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비 부분은 공인연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또 지금처럼 기온이 춥거나 뭐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여러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겠지만 경쾌한 D컷 스티어링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DPS도 확실히 예전보다는 이질감이 적기 때문에 스티어링을 조작을 하실 때의 만족감도 저는 뭐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30N과 N9과 조금 달리 이 차량은 2천만원 초반대부터 출발을 합니다. i30N N9 같은 경우는 2,500에서 출발을 해서 옵션을 조금 더 하게 되면 거의 3천만원에 육박하는 차량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K3 GT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디자인은 저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줍니다. 가운데에 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그렇고 밑에를 깔끔하게 D컷으로 딱 끊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요? 나 좀 달릴 수 있다, 나 좀 자연스럽게 또는 좀 빠릿빠릿하게 따라줄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운전자에게 잘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확실히 앞쪽에 프론트 쪽에 대용량 브레이크가 보완이 됐다라고 하는데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초반에는 좀 잘 견뎌 줍니다. 근데 한 5-6번 이상 거의 10회 이상으로 다가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피로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대신에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세를 쉽게 흐트러뜨리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세는 굉장히 끝까지 시정을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기아자동차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정말 유용한 옵션이니까요. 이 옵션은 다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조금 옵션 값이 비싸더라도 저는 선택을 꼭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꼭 고속도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앞차와의 간격을 본인이 셋업을 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조향 보조까지 어느 정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버텨줍니다. 그래서 잠깐 뭐 물을 마시시거나 뭐 운전하다 보면 100% 계속 집중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잠깐 짬을 내실 수 있는 기회를 차가 제공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소음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뒤쪽 말고요, 앞쪽에서 바닥 소음이 저는 약간 크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주관적인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들려오는 풍절음이나 뭐 A필러 쪽에서의 이런 소음들은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점은 지금 5도어 형태라 해치백 형태로 뒤에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뒤쪽 공간에서 좀 첫날은 안 그랬는데 둘째 날, 셋째 날 정도 되니까 약간 간헐적으로 찌그덕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거는 뭐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은 전체 다 K3 GT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K3 GT에서는 스티어링의 기압비를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줘서 핸들의 민감도를 좀 높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살짝 코너링을 해보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빨리 차량이 반응을 해줍니다. 그래서 와인딩 로드에서 아마 조금 코너링을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티어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산차에서도 이런 시도를 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보고 있고요. 또 본격적인 스포츠카의 느낌은 분명 차이는 납니다. 차이는 나는데 뭐 도심에서 이 정도 주행을 할 때 이렇게 가볍게 핸들을 가지고 조금 재미를 느끼기에는 저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3의 스티어링의 셋업 저는 괜찮다고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좀 달리는 차고 터보 엔진이고 200마력이 넘고 거기다 스포츠 모드에서의 그 빠릿한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편화도 되나 싶을 정도의 느낌인데요. i30 N9을 탈 때도 제가 생각보다 미션 로직을 바꿨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일상주행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하게 반응을 해줘서 좋았었는데 지금 K3 GT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TGDI 엔진, 감마 터보 엔진은 실용 구간에서 1000rpm 후반대부터 4000rpm 그 사이에서의 최대 토크를 발휘를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80km 정도로 정속 주행을 하게 되면 7단의 기어가 세팅이 되고요. RPM은 1500이 조금 안됩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낮은 RPM에서 어느 정도의 정속 주행까지 가능한 속도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면 14에서 15km 정도의 연비는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같이 탄 사람들도 굉장히 조용하고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지금 작게라도 보이실 것 같긴 한데요, 변속기의 온도를 측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미션이 사실 열에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점도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줘서 저는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노면이 좀 좋지 않은 데를 지나가보면 서스펜션은 분명히 하드합니다. 하드한데 잔진동은 잘 걸러줘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산 차량들 보면 셰시 강성이 약해서 서스펜션을 레이팅을 강하게 가져가면 엄청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막 찌그덕거리고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런 점들도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K3 GT 같은 경우에는 셰시 강성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좀 단단한데도 불구하고 막 불편해서 못할 정도의 승차감은 또 아닙니다. 좀 재미있는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독일차 느낌? 유럽차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뭐 스티어링이라든가 갖가지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화면 구성도 그렇고 메뉴 구성도 그렇고 상당히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유럽 차종들의 기본기를 따라가면서 국내 차량들의 편안함을 거기에다 얹은 아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잘 모아서 만들어낸 차량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리뷰할 때마다 덧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간간히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디오를 살짝 리뷰해 드리면은요, 막 저음이 단단하거나 울림통이 좋아서 굉장히 소리가 좀 깊은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는데 하지만 보컬은 조금 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보컬이랑 잔잔한 그 악기들의 소리가 조금 더 맑게 들리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렐 사운드 시스템도 가능하시면 선택하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음질 이 정도 등급에서 이 정도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승차감은 시내에서는 약간 단단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연히 차를 좋아하시는 분이 그냥 모양만 보고 사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 정도의 도로 주행 조건에서는 정말 쫀득한 느낌, 이 핸들링이 날카롭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잘 버텨줘요. 이게 전륜구동 차량에서 뒤가 이 정도면 살짝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어서 자꾸만 가속 페달에 힘이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6 터보가 뭐 여러가지 세제라든가 차량의 크기, 기타 뭐 차량 가격 여러가지를 고민을 했을 때 가장 그 가운데 있는 마지노선에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면 부담스럽고 조금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아쉽고 그 가운데에 딱 있는 게 1.6L 가솔린 엔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과거와는 달리 터보가 달린 엔진을 지금 상용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출력에서에 대한 아쉬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터널 안에 지금 들어와 보면 확실하게 그 소음하고 진동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바닥 부분이나 엔진 쪽에서 올라오는 느낌은 i30 N9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소음과 진동 수준은 비슷하거나 저는 약간 더 유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2열에 앉았을 때는 i30 N9보다는 확실하게 편안하고요. 1열은 개인적으로는 제 성향에는 i30 N9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그러니까 주행 보조, 조향 보조랑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어느 정도까지 버티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보통 1분 세팅을 해주고, 지금 핸들을 놔보면 1분에서 2분 안쪽으로 지금 핸들 워닝이 뜨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나 버텨줄지 한번 가보죠. 뭐 지금 직선 도로고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위험하게 촬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시간상으로 제가 1분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분 한 40초, 50초? 3분 가까이 갔을 때 이 워닝이 나왔는데, 지금 K3 GT는 약 1분 안쪽,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서 핸들을 빨리 잡아달라는 그 워닝이 좀 뜨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술력은 충분히 받쳐줄 것 같거든요. K3 GT가 좀 경쾌하게 달리는 편인데요. 스포츠 모드는 기어 노브를 드라이브에 놓고 운전석 쪽으로 좌측으로 쳐주시면 세팅이 됩니다. 급 출발을 한번 해보면, 와우, 제로백은 약 6초에서 7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인 분들이 아마 운전을 하시면은 6초 후반대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라든가 뭐 여러가지 기온이라든가 컨디션들을 좀 좋게 가져가시면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엔 6초 중반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조금 전처럼 굉장히 경쾌한 스타트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600cc 터보 엔진이 정말 가성비가 좋거든요. 거기다가 200마력, 지금 1300km 정도 되는 차량에 200마력을 초과해서 발휘한다고 하면은 무게당 마력비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의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스마트 스트림이라고 해서 CVT 미션 달린 차량을 선택을 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이 K3 GT 5도어를 시승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직진 주행을 할 때 부타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스티어링은 확실히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쪽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입니다. 토션빔이 아니고 멀티링크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코너링에서는 물론이고 이 직선 주행을 할 때에도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서스펜션 구조인데 개인적으로는 i30N9의 뒷좌석보다는 확실히 지금 K3 GT 5도어의 2열이 조금 더 편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배기음이나 엔진음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져갔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외관에서 보면 프론트랑 리어의 스커트도 그렇고 뭐 하이그로시드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휠도 18인치에다가 디자인도 굉장히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심지어 타이어가 미쉐린의 PS4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의 구성에다가 스티어링 기업이 바꿔줬죠. 미션도 듀얼 클러치 미션 적용이 되죠. 거기다가 1600cc 터보 엔진 200마력이 넘는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어떤 기분 좋은 사운드라든가 배기 쪽에서의 사운드를 조금 더 강하게 한번 세팅을 해줘도 저는 충분히 매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봐도 지금 쭉 차량을 주행을 해보면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일상주행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뭐 7단으로 약 한 1600, 1700 rpm 정도면 80에서 90까지 정속주행이 가능하고요. 13에서 뭐 15km 사이의 연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달리는 재미도 느끼고 또 생활에서의 어떤 경제성도 찾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기아자동차 K3 GT5도어 1.6 터보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